다음은 메타버스 플랫폼 비교입니다. 먼저 메타에서 제시했던 아바타 사용자 공간, 아바타 이동성, 사용자 생산성, 현실감, 타 플랫폼 간의 상호 운영성 등을 가지고 플랫폼끼리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초의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불리고 있는 세컨 라이프입니다. 세컨 라이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D 아바타를 기반으로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이 목적인 하나의 게임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게임은 레벨업을 하거나 레이드를 통해서 보스를 잡는다거나 하는 형태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이 게임의 목적은 그냥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서 구분이 되는 것이죠. 특성을 보면 아바타 사용자 공간, 아바타 이동성 등을 제공을 하고 있고 사용자 생산성이라든지 현실감 그리고 타 플랫폼과 사용 운용성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싸이월드를 한번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싸이월드도 아바타 사용자 공간을 제공하지만 그것도 2D로 제공하지만 아바타 이동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장 성공한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의 경우는 아바타 사용자 공간, 아바타 이동성, 사용자 생산성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도 로블록스는 지금 현재 VR 기기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현실감 측면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나 여전히 로블록스를 사용하는 주층은 VR보다는 PC나 아니면은 본인의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 게 사실 현실적입니다. 그 다음 제페토입니다. 로블록스와 유사한 형태의 기능성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용자 생산성은 사실 굉장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블록스에서는 사용자가 생산하고 만들고 했던 것들이 사실 컨텐츠의 거의 전부인 반면에 제페토는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공간에서 그냥 사용자에 들어와서 그냥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용도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호라이즌 월드입니다. 호라이즌 월드는 사실 현실감을 목적으로 생산된 커뮤니케이션 공간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상업적 성공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플랫폼들은 모두 다 상호 운영성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교육 쪽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버스입니다. LG U+에서 지원하고 PC나 스마트를 통해서 원격 강의실을 접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상 강의실에서 강사와 사용자들은 이 교탁과 의자에 앉아서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굉장히 그냥 현실과 유사한 형태의 물리적 공간을 가상 공간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실제 수업에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일단 사용자들은 모니터 화면에서 아바타와 그리고 수업 자료를 동시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이동하거나 앉거나 간단한 의사를 표현하는 제스처를 취하거나 이런 것들은 미리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텍스트로 자기의 어떤 의사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은 특정 기능을 통해서 발언권이 있는 학생들은 마이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수업의 목적성을 따진다면은 접근성이 좀 수월한 오히려 줌의 활용성이 더 높은 측면입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사실 기존의 3D 아바타를 통한 메타버스 플랫폼 수요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본 입장에서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효용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천향대학교, 그러니까 지금 LG U+가 순천향대학교나 일부 학교 등에 이렇게 적용한 사례이고요. 그 계약을 맺은 학교들끼리 이렇게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에 접속해서 제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 3차원 게임처럼 아바타를 돌아다니면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PC에서 지공하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강의실로 이동을 하고 그 강의실로 이동하면서 주변에 거의 현실 세계와 유사한 캠퍼스 환경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의실에 들어가서 실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사용성은 어땠을까요? 사실 높진 않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를 사용하기보다는 이런 서비스가 있으니 한번 시범적으로 써볼까 하는 정도의 수요가 사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이크 사용이나 그리고 채팅 같은 기능들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Online learning has become increasingly widespread over recent years, and finding a learning platform that is engaging for students and intuitive for teachers has become essential. Introducing Universe by ViewSonic, a virtual 3D world that combines the best of in-classroom and virtual learning experiences. Students and teachers can express themselves through customizable avatars. A variety of space templates are available to choose from based on the size of the class, seating layout, and desired aesthetics. Did you turn in your homework? Doing after class? My basketball Are you presenting today? Yes, I am. Once you are ready to start the class, you can switch the class setting from discussion mode to lecture mode. In an instant, students are seated and study mode is on. How do we teach in Universe? You can use online teaching methods you're already familiar with, such as sharing a screen to present a lesson, or cast directly from your own camera. Throughout the class, the attendance list gives you a sense of whether students are paying attention or not. In addition to discussions in the main classroom, students can also be sent out into breakout rooms for more focused group work. You can see whether a group is discussing or not by the sunny and rainy cloud icons. Click on a group to instantly join any discussion. Students can also work together on the collaborative board to share and brainstorm ideas in addition to presenting from their screens. When time is up, call everyone back to the main classroom. Start a pop quiz to check if the class is following along to the lesson that day. As students start responding to the question, the dashboard shows how many have answered it correctly. Discover a metaverse built for education. Universe by ViewSonic. 사실 뭐 중간에 잠깐 퀴즈를 하거나 스몰 그룹을 만들어서 논의를 하거나 이런 기능들은 굉장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사용자들이 예를 들어 실제 오프라인에 수업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 수업할 때 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보는 것과 같은 공간이 필요하고 그 공간에서 아바타가 꼭 이동성을 갖고 게임처럼 돌아다녀야 될까? 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게 필요할까요? 그게 필요하다면 왜 필요할까요? 메타버스에 대한 초창기 사람들의 생각들은 그냥 현실 세계와 닮은 물리적 공간이 가상세계에 있고 그 가상세계에 다중 접속자가 모여서 뭔가 현실 세계처럼 소통하고 다양한 기능들을 소비하는 것을 메타버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시겠지만 이러한 플랫폼들이 유사 플랫폼들이 계속 쏟아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은 소강 상태죠. 대부분 플랫폼들이 성공하기보다는 그냥 만들어 놓고 서비스 제공하지만 사용을 하지 않아서 폐기되는 형태. 그리고 그거는 지금 이제 말기는 거의 이러한 플랫폼들 서비스는 이제 종료되는 형태로 지금 오고 있는데 왜 그럴까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런 뷰소닉은 이제까지 봤던 어떠한 이런 3차원 아바타 기반의 다양한 어떤 클래스룸보다 굉장히 발전된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사용자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So, we're gonna have an astrophysicist in the family. Actually, I have to write this paper. Will you help me? Let's take a closer look. What part of the solar system are we talking about? Saturn. If you were taking astrophysics, you could study in the metaverse. Did you know the rings are made up of billions of icy particles? Really? Look at this. You ready to do that paper now, right? Yeah. In the metaverse, you'll be able to teleport not just to any place, but any time as well. Ancient Rome. Imagine standing on the streets, hearing the sounds, visiting the markets, to get a sense of the rhythm of life over 2,000 years ago. Imagine learning how the Forum was built by actually seeing the Forum get built right in front of you. 메타버스에서 메타에서 생각하는 교육에서의 메타버스 역할이 이러지 않을까라는 그냥 시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개발된 곳은 아니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까까지는 메타버스를 그냥 현실 세계를 그대로 모사한 3차원 공간의 아바타들이 뛰어놀면서 얘기하면 그게 메타버스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메타 플랫폼스라는 회사에서는 메타버스에서의 교육의 활용성은 이런 거야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영상이나 책이나 이미지나 이런 걸 통해서 뭐 행성의 구조와 이런 그런 구성들을 보았다면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 그거를 만지고 저작하고 3차원으로 몰입감 있게 볼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VR로 로마 시대에 들어가서 그 시대상을 마치 내가 그 시대에 그 관광하는 것처럼 즐기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LA 처음 간 한 3, 40대 남자들이 겪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LA 처음 갔는데 되게 익숙하다고 합니다, 그 공간이. 마치 과거에 내가 여기 왔던 것처럼, 데자뷰라고 하나요? 그런 것처럼 난 여기 되게 익숙한데 여기 와봤었는데 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말 오랫동안 사골처럼 우려가지고 계속 사용자가 많은 사용자들이 열심히 게임이었던 GTA5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GTA5의 공간이 샌안드레아인가?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나진 않는데 그 공간은 사실 LA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맵입니다. 그리고 그 LA라는 도시의 특정 시점을 굉장히 잘 모사시켜놨어요. 저도 학교 때문에 LA 갔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둘러봤던 공간들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그 게임 처음 했을 때 그 해변가에 있는 그 근처 돌았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해변가를 돌면서 봤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 기억들 공간에 가니까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순히 진짜 그냥 농담 삼아 그 게임이 굉장히 현실을 잘 반영했구나라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잘 살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로마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생물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우주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복잡한 화학적 공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현상들은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다 몰입감이 있고 공간적인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그걸 즐기게 된다면은 사실 우리가 경험하고 기억하고 배우는 측면, 즉 교육적인 효용성이 더 올라갈 수 있음을 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에서 수업을 하는 학교나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 학생들이 모여있는 영국의 한 전통적인 학교에서도 메타버스 수업이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류재웅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영국 런던 서쪽 외곽에 있는 19세기 빅토리아풍의 사립학교입니다. 영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24개 나라 80여 개 학교에서 온 학생들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그대로 메타버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이 메타버스 운동장에서 태양계와 행성들, 별과 위성들에 대해 자세히 배웁니다. 이어진 생물학 수업은 학생들을 더욱 몰입하게 합니다. Yeah, because in a normal classroom, if I went up to a human heart, I wouldn't go anywhere near it. But in the metaverse, in the classrooms, it's like you're not holding anything, but you actually are. Literally walk through a heart, things like that. So yeah, really, really useful for children's deeper understanding of what they're studying. 시간을 거슬러 현장을 찾는 것도 문제없습니다. 구석진들의 사냥감이 됐을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메모들을 직접 만져보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두상이나 로제타 스톤에 적힌 고대 이집트어도 마치 현장에 있는 듯 볼 수 있습니다. 미술 시간에는 굳이 박물관을 가지 않고도 쥔주 귀걸이를 한 소녀, 고흐의 별 해는 밤이나 자화상 등 명화들을 마주합니다. The fact that there's so many things that you can't do normally in the metaverse is amazing because there's so many opportunities to try new things and yeah, I really enjoyed the experience. 이 같은 메타버스 수업은 이 밖에도 교실에서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과학 실험을 비롯해 과거 세계대전 현장 경험이나 더 나아가 우주 유형 등 현실을 넘어 많은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영국이 사실 이러한 시도 같은 것을 잘하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최초 시민혁명이 일어난 나라답게 시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답게 이렇게 다양한 시도들을 먼저 잘 선제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VR 가지고 수업한다면은 아마 정규 수업 시간에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굉장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일단 VR 기기를 우리 아이 시력이 안 좋아. 이거는 게임이야. 게임은 나쁜 거고 게임을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지금 여전히 우리나라가 게임을 잘하고 있고 게임에 정말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은 그냥 도박이나 아니면은 뭐 심지어 마약같이 취급하시고 게임을 하면은 나쁜 짓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사실 VR을 정규 수업에서 다루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 측면들 때문에. 다만 뭐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아니면은 특별 이벤트로 VR은 굉장히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 사실 지금도 박물관이나 아니면은 뭐 축제 같은 데 가보면은 VR 컨텐츠 뭐 체험하는 거, 특히 만약 그게 무료로 제공한다 이러면 학생들이 줄 서서 그것들을 체험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VR 멀미라는 것도 잘 적게 느끼는 기도 하고 학생들도 게임에 익숙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동시에 VR이 생각보다 굉장한 몰입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거는 재미를 뛰어넘어서 사실 재미만 주어도 교육적인 효과는 뛰어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책이나 아니면 동영상을 볼 때보다 공간과적인 어떤 관계성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 경험을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교육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 아까 보았던 3차원 교실을 구성해 놓고 그 교실에서 그냥 우리가 똑같이 하는 것처럼 PPT 띄워놓고 수업하고 말하고 텍스트로 대화하고 이런 것들의 메타버스와 그게 아니야 공간감과 몰입감을 제공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거를 교육적 용도로 사용할 거야 라는 측면과 좀 다르긴 합니다. 하나는 현실을 모사한 게 메타버스지 라는 것과 하나는 아니야 메타버스만이 갖는 교육적 방법이 있어 그거를 우리는 구현할 거야 라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죠. 지금까지는 저는 뭐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후자 쪽에 훨씬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3차원 교실을 만들어서 그냥 줌 회의하는 것을 아바타가 이동성 가진 정도로 하는 플랫폼들은 사실 한 번은 쓰지 두 번은 쓰기 힘들거든요. 반면에 3차원 컨텐츠를 가지고 다양한 교육적 목적의 컨텐츠들은 계속해서 소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 한 사람이 반복 소비는 하지 않겠지만 이것들은 계속 다른 사람들이 한번 경험할 때까지 계속 연속적인 소비가 가능한 것이죠. Sam Houston is leading the charge into another universe. Well, the metaverse to be exact. Professor Wojciech Lorenk is using virtual reality for all lectures, all meetings, and as much class time as possible for his new media platform class. Technology is always changing. The platforms that we use as consumers are always changing, and of course the platforms that our students will be using as professionals are changing constantly. We want to make sure that we don't prepare our students for the careers of yesterday, but we prepare them for the careers of the future. When Professor Lorenk first started teaching this class in 2008, it mainly featured YouTube as the main study subject. It just got stuck in the middle of it. But now his courses are focused on TikTok, Reels, and the metaverse. When you are in virtual reality, there are these very subtle things that we do with our bodies, with our body language. Things like turning to somebody to look, to give attention to somebody. You don't really experience that in a Zoom meeting, but you realize the importance of it very quickly when you are in the metaverse. Do we get to graduate in VR? The importance is something students like Genevieve Wilson have realized for herself in this post-COVID world. It's a lot more fun than Zoom because, like, in Zoom, you don't really know if people are actually there. They can turn their camera off. They can go do whatever. And I'm a person that really needs social interaction. So during the pandemic, it was really hard for me to not be able to talk to my classmates except in, like, discussion boards. And that's not real communication, you know? This is actually, like, really cool. I feel like, I don't know. I feel like at some point, like, this might be, like, the future for some companies. Virtual reality and the metaverse aren't just fun and games, though. It's a chance for students to work on their strengths and weaknesses with an ever-growing platform that shows no sign of slowing down.
A lot of people are making a career out of either being a social media manager or an influencer on those platforms. So knowing how to market yourself is really important, you know, knowing how to build your following, build your brand, optimize your videos. If I hadn't have taken that class, this class, I wouldn't have known any of that. So I definitely think it's going to give me a leg up in the future. And I mean, already now, like my YouTube channel is doing a lot better than it would have done on my own. The final project for this semester's new media platform class is to make a short film entirely produced and recorded in virtual reality. 네, 영상을 보셨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이 쓸 것 같지 않은 3차원 교실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아바타들이 모여서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학생들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사실 뭐 이렇게 영상을 제작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또한 코로나 팬데믹 때 사실 서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VR 기기를 통해서 이렇게 공간에 들어와서 서로 아는 클래스메이트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겠죠. 또 근데 제가 볼 때 더 큰 차이점은 이것이라고 봅니다. 3차원 아바타를 통해서 게임으로 뭐 WASD와 그리고 몇 가지 제스처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에서는 사실 우리가 바디 랭귀지를 사용하는 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 시선을 바꾸고 강조하고 싶거나 그렇게 할 때는 뭐 바디 랭귀지를 통해서 어떠한 뭐 표현이나 강조나 뭐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단순히 농담을 텍스트로 들으면은 그 분위기를 파악하기 좀 어렵지만 그 사람의 표정이나 아니면 목소리, 억양의 톤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제스처나 이런 것들 통해서 좀 더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줌 회의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줌을 통해 회의하는 것보다 단순히 만나서 다른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않아도 그냥 실질적인 오프라인 회의를 하는 게 훨씬 더 대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들은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반면에 이러한 플랫폼들의 진일 한계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사실 이제는 학교에 모이는 상황에서 수업을 하는 상황에서는 굳이 이러한 어떤 기능이나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할 기회가 이제는 필요가 없어진 거죠. 굳이 학교에서 학생들 만나는데 방과 후에 집에 가서 아니면 방과 후 활동하고 저녁에 집에 가서 굳이 또 다시 모여서 또 수업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만날 수 있는데 굳이 집에서 VR 기기로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필요할 수 있겠으나 확실히 코로나 팬데믹을 위한 어떤 그때 제한적인 기술로 만든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 교육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Taking an incredible journey in which we're going to be in our headsets for about half of this class. Wow, this is great. This is so cool. No one's ever tried anything remotely like this in the history of virtual reality, in the history of teaching. We made it! Hello everyone. Hi. Can everyone use their controllers and point at me? Good, good, good. They should just change that. Ready to be hot! As a person who's been studying VR since the mid to late 90s and who's been teaching a class about VR for almost 20 years, I now get to teach it in VR. And to me, it's 여기 그 인터뷰하고 있는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학생 때 그냥 책으로만 배웠던 VR 기술을 실제 적용하니까 정말 감동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코로나 팬데믹 때 사실 이러한 VR 기술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줌 외에 어떤 새로운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자극이 되었던 거고 지금 이 스탠포드에서 한 실험도 학생들에게 VR을 택배로 다 보내서 VR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도였다고 봅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이러한 일들에 대한 어떤 효용성이라든지 학생들에 대한 반응은 식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이제는 대면으로 만나도 되잖아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보신 것 같아요. 박물관에 가거나 아니면 방고 이런 몰입형 전시회를 가거나 이런 전시가 이제는 굉장히 많아졌는데 벽에다가 아니면 굉장히 큰 스크린에다가 프로젝터로 투사를 하고 우리는 그 공간 자체에 들어가서 다양한 우리와 상호작용할 수도 있고 하지도 않는 그런 어떤 컨텐츠들을 경험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사실 저는 스페셜 어그멘트 리얼리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SAR 같은 경우는 프로젝터를 사용해서 현실의 사물의 표면에 직접 가상의 정보를 투사하는 그런 증강현실 기술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도 있긴 합니다. 이러한 기술의 경우에도 일종의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종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셨던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보다 굉장히 별로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뭐 프로젝터 투사하고 그 공간에 들어가서 보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이런 전시회장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생각보다 안에 조명이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이 투사되는 그런 빛의 강함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거기에 뺏기게 되고 생각보다 황홀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전시회 가보면은 대부분 비용이 좀 꽤 듭니다. 제 기억에도 한 2만원에서 3만원대의 티켓을 내는데 방고 전시회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열림에도 불구하고 갈 때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들어가서 구경을 하고 그리고 특정 공간에 가면은 의자나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제공이 되는데 거기에 앉아서 음악과 이러한 영상과 그 공간 안에서의 체험을 뭐 10분, 20분, 길게는 막 1시간까지 즐기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기존의 교육과 한번 현재 미래의 교육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교육 방식의 문제점은 이건 뭐 제가 수요자로서도 생각한 것들인데요. 대부분 텍스트 기반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 방식입니다. 거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 문해력과 암기력 정도, 연산 능력 이 정도 수준을 평가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그냥 우리가 열심히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그 집어넣은 것을 확인받는 그런 검증받는 형태로 우리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 따라서 교육의 방식이나 질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실제 세계와 연결되지 않은 지식을 외우는 방식으로서 수강생들의 어떤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학생들 100명이면 100명이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게 아니라 잘해야 30명? 나머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실제 잘 따라오는 학생들은 거기서 한 10명 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학생들은 어떤 진학을 위한 통과 의뢰로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 그 공부 자체가 동기부여가 되는 경우들이 사실 흔치 않았던 것이죠.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메타버스의 교육은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이고 어떤 이들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VR을 사용한 어떤 교육 콘텐츠를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이라고 지칭한다면은 현실감을 부여해 수강생들에게 또 다른 동기를 제공합니다. 이 동기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동기입니다. 우리가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도 마찬가지고 게임은 4시간씩 그러니까 체력이 되면 4시간, 8시간 막 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도 1시간 지나가면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근데 게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집중해서 계속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공부할 때는 즉각적인 어떤 결과 반응이 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게임은 즉각적으로 뭔가 일어나요. 내가 뭐 예를 들어 화염볼을 쏘면은 그 화염볼이 바로 즉각적으로 나간다거나 그 화염볼을 맞고 몹이 즉각적으로 에너지가 달고 잡혀서 보상이 튀어나오고 이런 형태로 게임은 계속적인 상호작용을 제공을 합니다. 그 말은 그러한
어떤 지속적이고 즉각적인 상호작용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가 있다면은 당연히 사용자들은 그 교육 콘텐츠를 게임처럼 즐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학생들은 교육 콘텐츠 들어갔을 때 그냥 재미없는 게임으로 여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런 체험은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무제한 복사할 수 있습니다. 복사한다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진 않아요. 물론 뭐 우리가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근데 인터넷 강의보다 이런 컨텐츠들은 집중도에 따라서 몰입감에 따라서는 훨씬 좀 다른 그런 교육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는 아직까지는 이거는 뭐 시작 단계라고 보이지만 생성형 AI를 통해서 개인 맞춤형 학습 도우미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의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학생이 재미있고 동기부여가 되는 형태의 교육 방식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전체 교육 과정을 못 다루는 학생에게 전체 교육 과정을 무조건 끝내기보다는 기초 과정이라도 확실하게 교육을 끝내는 게 훨씬 더 그 학생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런 개인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들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패턴화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생성형 AI를 통해서 그 학생의 맞춤형의 교육 커리큘럼을 지속적으로 변경해가면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2022년에 하반기 때 나와서 지금은 거의 세계를 지배한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점유하고 있는 챗GPT입니다. 불과 나온 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챗GPT 씁니다. 저의 딸도 10살인데 인터넷 검색을 구글링을 하는 게 아니라 챗GPT한테 물어봅니다. 저는 사실 GPT보다는 제미나이를 많이 씁니다. 왜냐면 제 데이터가 제미나이가 있기도 하고 저 쓰는 방식이 제미나이가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뭐 개인적 성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전마다 업데이트 버전마다 사실 GPT가 좋았다가 제미나이 좋았다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생성형 AI, 그러니까 그 LMM 모델을 쓰는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보통 GPT라고 통칭하는 이유는 GPT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대중화된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GPT 요새 보면은 뭐 대화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대화 인식하는 것도 너무 잘하고 우리가 타자를 칠 때 한 보통 100자 중에 한 5자 정도는 오타 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 오타도 알아서 다 인식해서 수정해서 다 보여줍니다. 물론 음성 대화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저보다 한국말을 훨씬 잘합니다. 그쵸? 다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AI의 발전은 소프트웨어가 개인 맞춤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발전은 메타버스에서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들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것이죠. Hello, human. Welcome to an accurate simulation of office worker. Time to jump. This looks like it'll taste interesting. Delicious. Oh no, the boss bot is coming. Hey, human, you've been doing a good job. Looks like I've got some money to blow. Shred everything for legal reasons. Today's not your lucky day, pal. Open that safe. Holy smokes, this is way too loud. You've been doing a really good job lately. I think it's about time you got a promotion. Hooray! It's 5 o'clock. Woohoo! It's time to go home! Yeah, I'm gonna have to ask you to come in on Saturday. 네, 잡 시뮬레이터입니다. 이거는 플스 기반의 VR 게임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스팀에도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직장을 경험하는 게임이라고 하는데 뭐 사실 보셔서 알겠지만 그 직장 내에 있는 다양한 인터랙션 가능한 사물들을 놓고 그것들 가지고 그냥 재밌게 노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뭐 목적도 퀘스트 같은 것도 주어지긴 하지만 학생들은 사실 이 게임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프린터에다가 뭘 던지고 기계에 뭘 쏟아보고 거의 파괴적인 행동을 해보고 그것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즐겁게 보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합니다. 시적으로 잡 시뮬레이터라고 하지만 학생들은 그냥 게임으로 생각하는 거죠. Take the proton gun and shoot it to make helium. An atom consists of a positively charged nucleus and negatively charged electrons surrounding it. Good job! You have reached level 2! With each level, the salt assembly will get more complex. Get to the last level and beat the game. Well done! Pull the lever to check if the reaction is balanced. You can move on to the next level. 네, 여기서는 물리학이나 화학실험 같은 것들을 가상으로 즐길 수 있게 하는 형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뭐 well done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반응해 주죠. 어떻게 보면은 게임적인 특성,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고 그 퀘스트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형태의 콘텐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교육 콘텐츠들이 더욱더 게임스럽게, 더욱더 영화스럽게, 더욱더 이벤트스럽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공부를 정적으로 해야 될까요? 정적인 공부도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VR에서는 사실 굉장히 교육 콘텐츠처럼 점잖게 가면은 학생들은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교육 콘텐츠에 맞게 다양한 교육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 콘텐츠 이벤트들을 만들어내려면은 굉장히 많은 개발 양관 콘텐츠 기술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과거에는 사람이 모두 개발했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그것들을 감당하는 것들이 불가능했다면 지금에서는 개발 단계도 굉장히 빨라지고 그리고 개발을 아예 1도 모르는 다양한 콘텐츠나 그런 교육 콘텐츠 종사자들이 개발을 해서 3차원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가 계속 더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코드를 모르는 사람이 코딩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할 수 있는 몇몇 소수들은 사실 코딩을 했어도 잘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사실 행성의 AI를 통해서 바이브 코딩을 하는 것들은 코딩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그렇게 쉽지 않는 단계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빨라질 거고 나중에는 만약에 이런 VR 기기나 혹은 AR 글래스가 굉장히 대중화된 시기가 온다면 그때는 지금의 유튜브 영상처럼 정말 수많은 3차원 콘텐츠들을 우리가 교육이든 게임이든 다양한 목적성에 의해서 올라오고 그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가 드디어 메타버스 시대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의료 쪽에서는 여전히 VR 기반의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 책에 보시는 건 VR 기반으로 콘텐츠로 제작이 된 것이고요. 우측에서는 VR 기기는 아니고 홀로렌즈라고 하는 AR 혹은 MR 디바이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MS에서는 MR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MR 디바이스를 가지고 저렇게 탁자에 여러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사물을 올려놓고 그걸 관찰하는 형태입니다. 의료 쪽은 언제나 굉장히 이 VR 쪽에 대한 수요가 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시체를 해부하거나 뛰는 심장을 바라보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잖아요. 특정 수업에서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을 보는 것보다 하지만 공간적으로 만져보고 실제 심장의 사이즈와 그 뛰는 방식과 이런 것들을 3차원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것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VR 체험이 의료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유사한 플랫폼들은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거는 약간 그 보드 형태로 제공을 하고 터치패드 같은 것도 이용해서 사용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전시형 그런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이건 2021년에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 포항공대에서 가상과 증강 그리고 복합현실을 통해서 이렇게 외부 사용자와 실제 교육생들이 서로 모여서 교육을 하는 것들을 시험한 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현실화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기사가 있었을 것 같은데 없고 실질적으로 저 학생들이 끼고 있는 장비도 대당 500-600 정도 하는 MS 홀로렌즈이기 때문에 사실 대중화는 사실 어려웠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굳이 저러한 비싼 장비와 저런 시설 운영을 통해서 할 필요가 없어지기도 한 거죠. 이건 좀 다른 측면입니다. 메타그로스쿨은 메타버스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판매 전략을 가져가려고 하는 약간 연령층이 높은 사람들에게 메타버스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교육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성공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저분들이 저기 메타버스 공간에서 각각의 자기의 농수산물을 팔 수 있는 어떤 가상 스토어를 만들고 그 스토어를 운영을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사용자가 저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죠? 여러분 중에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본 경험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거예요. 제공을 하긴 합니다. 저도 여러 메타버스 과제 평가를 가면서 지자체에서 뭐 시장이나 이런 데다가 실제 상품들 연동해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주문을 하면 실제 주문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개발만 해야 할지 실제 사용자는 아예 없다시피 합니다. 사실 몇몇 건의 판매는 사실 서비스용으로 테스트용으로 판매한 것 뿐이지 어느 누가 그 공간에 들어가서 그걸 살고 있을까요? 그런 공간이 있다면 당연히 그 업체는 당연히 인터넷 웹스토어가 있을 거고 거기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은 아마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네이버 스토어나 아니면 쿠팡에 입점을 해서 이미 판매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러한 기존에 우리가 익숙했던 판매 유통망을 통해서 우리는 구매하게 됩니다. 사실 이분들이 이런 교육을 한 거는 신기술에 대한 어떤 경험이라는 측면에서는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실제 저게 수익 창출 모델로 이루어질지는 저는 솔직히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다음은 VOISS 프로젝트입니다. 이 경우는 굉장히 특정한 VR의 목적성에 잘 맞는다고 보여집니다. 캔자스 대학교의 특수교육학과에서 학습연구센터의 연구 프로젝트였는데 가상현실을 통해서 사회성 통합 위한 가상현실 환경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사회 부정근하는 어떤 학생들 그리고 실제 어떤 장애가 있어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사회에서는 이러한 우리가 반응하고 제스처를 취하고 말을 해야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어 라는 것들을 교육시켜 주는 거죠. 단순히 말이나 영상이 아니라 실제 VR 환경 혹은 게임 환경에서 이것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VR로도 제공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지만 이거는 지금 PC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PC에 들어가서 뭐 시나리오를 고르고 그 시나리오에서 주어진 어떤 환경에서 사용자들은 거기에 맞는 어떤 행동이나 말을 취하게 됩니다. Walking through the hallway between classes can be a challenge. Knowing who to talk to and getting things from your locker before the next period are just a couple challenges. Brian is in the way. You'll want to kindly ask him to move. Too bad. I'm not moving. Just standing near a person and looking at the floor without saying what you need can confuse that person. Brian can't read your mind. You need to tell him what you need. What the heck? You could have asked me to move. There's a better way to solve this situation.
Use your words to ask for what you need. Just reaching around and physically making someone else move is not expected behavior. Next time, try to make brief eye contact and ask the person to please move so you can get in your locker. Sure, no problem. Why are you walking here? This is my hallway. Unfortunately, sometimes kids are mean. Knowing how to react can keep you safe. In this situation, you want to counter Felix's aggressive behavior. This can be done with humor or staying out of the person's way and not offering a response. Depending on the situation and the bully, humor can be a great way to turn a bully's intimidation on its head. But humor could make the bully angrier. If this happens, be sure to walk away quickly and share the situation with an adult.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저렇게 하는 게 좋아 말로 하는 것보다 게임이나 아니면은 몰입형 환경을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경험을 계속 누적시킴으로써 사회 부적응할 수 있는 학생들을 좀 사회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교육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지만 대학에서 코로나 팬데믹 때 360도 영상 촬영 아시죠? 특정 시점에서 360도 카메라를 찍어서 스피어 3009를 만들고 거기 내부에 텍스처를 입혀서 그 공간을 VR 안경으로 보는 형태, 그런 형태의 그 캠퍼스 투어를 제공해서 그걸로 가상 캠퍼스를 진행한 그 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게 메타버스일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지만 그 동물의 숲이라는 닌텐도의 게임이 있습니다. 이 동물의 숲을 통해서 거기 안에 어떤 맵을 만들고 그 맵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각각 그 인터넷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면은 그 닌텐도의 사용자들끼리 서로 섬에 자기가 꾸민 섬에 방문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뭐 졸업식 어떤 뭐 졸업생들 모임 같은 걸 진행한 그런 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플렉스입니다. 이거는 메타버스스럽지만 실제는 그냥 교육적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는 대학에서 학위를 딸 때 페이스 투 페이스 교육을 통해서 그것들이 일정 학위 학점을 충족하면 졸업하는 형태입니다. 하이플렉스 코스는 페이스 투 페이스와 그리고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그러니까 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온라인 그 싱크로너스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냐면은 그냥 녹화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중 어떤 걸 선택해도 학점을 따는 형태입니다. 좀 독특하죠. 그래서 학생들은 이걸 통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 선택권이 좀 보장된 그러한 코스를 하이플렉스 코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대면과 비대면 교육 결과를 한번 얘기해 보자 합니다.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 중 어떤 것을 선호합니까? 많은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병행을 선호하기도 하고요. 근데 온라인 강의에 만족하냐고 물어보면 불만족이 더 많아요. 불만족이 더 높죠. 매우 불만족, 불만족. 그래서 비대면이 편리한 건 알지만 학생들은 사실 비대면이 좀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교육적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도 역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건 다른 대상으로 한 거지만 좀 재밌어요. 먼저 대면과 비대면 수업 중 성취도가 높은 더 수업 방법을 물어보니까 대면이 당연히 더 높잖아요. 그래서 대면이라 답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원하는 방식을 하니까 대면이 더 높죠. 사실 이거는 그 순서에 따른 차이인데 얘를 먼저 물어봤다면 병행이나 비대면이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결과처럼. 하지만 우리는 착한 아이의 컴플렉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취도가 높은 게 대면인데 너는 뭘 원해? 당연히 좋은 거 원해야죠. 좋은 거 해야죠. 라고 해서 대면 선택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 물론 제가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문항을 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정반대의 결과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저는 매 학기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대면과 비대면 수업에 대한 어떤 의견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수업을 같이 병행하는 수업의 경우에는 그 경우 한 50%나 60% 학생들이 비대면을 선호하고 대면만 선호하는 학생들은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전에 있던 학교에서는 4학년 학생들에게는 하이퍼랙세스 코스를 제공을 하는데 그때는 다 100% 비대면 수업을 선호합니다. 거의 99.9% 선호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측면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수업은 편하게 하고 싶고 하지만 그래도 수업적 효과는 대면이 높은데 그래도 수업 편하게 하는 게 좋아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강한 거죠. 이제 세상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느끼고 있지만 과거 문해력이 뛰어나고 암기력이 뛰어나고 연산력이 뛰어났던, 그러니까 우리의 정확하게 입시제도에 걸맞는 그런 인재에서 지금은 바뀌고 있어요. 지금은 사실 새로운 기술의 트렌드에 빠르게 작용하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기술을 취득하고 그 기술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뛰어난 인재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마치 이런 것과 유사하겠죠. 과거에는 글을 잘 쓰는 것만으로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타이핑을 빨리 치는 것만으로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죠? 오히려 학생들의 타이핑 속도는 과거 10년, 20년도보다 느려졌어요. 왜냐면은 타이핑을 하는 시간보다 스마트폰 터치패드를 이용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기 때문에 타이핑 속도는 더 느려졌습니다. 그렇다고 그 학생들의 어떤 기술 생산력이 더 줄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AI를 통해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정도로 높은 생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것들을 처리하는 것들이 아니라 외부의 로봇이나 디지털 트윈이나 이제는 아직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등장하게 된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통해서 사실 물리적인 어떤 제한마저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미래에서는 단순히 어떤 걸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또 세상을 리딩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 같습니다. Pi times the radius cubed. 1.26. Any limbs? What is the dimensionality? Dimensionality equals the logarithm of n divided by non-excludability and non-rival. 4/3 pi times the radius when it is morally praiseworthy but not morally obligatory. 네, 이건 영화 스타워즈의 한 장면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장면을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영화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저도 스타워즈 팬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벌칸족이라는 종족이 있고 그 스타워즈 엔터프라이즈호의 부선장인가요? 그게 벌칸족 출신의 어떤 그 인간과 벌칸족의 혼혈 아이가 커서 부선장이 돼서 부함장이 돼서 이렇게 엔터프라이즈호를 타고 여행을 떠난다 그런 내용인데 그 부함장이 어릴 때 모습입니다. 벌칸족은 되게 재밌게도 척박한 행성인데 그 특산물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아니고 외계인이죠. 네, 벌칸족이고 벌칸족의 높은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뛰어난 두뇌를 가진 인재들을 양성하고 그것들을 배출하는 게 그 종족의 약간 어떤 특산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냐? 이렇게 구덩이에 넣어놓고 다양한 몰입형 어떤 맞춤형 어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AI가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아마 미래의 교육은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우리가 책을 보고 문자를 익히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용자들에게 똑같은 일괄적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용자의 성향이나 취향이나 특성에 맞춰서 AI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거기에 맞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스스로 생성을 해서 또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시험도 봐가면서 알아서 그 학생들이 최적의 어떤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거죠. 지금 그런 시도들은 사실 초기 시도들은 계속되어 오고 있고 생성의 AI를 통해서 다양한 레벨과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교육의 시도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는 메타버스 기술이 필요한 것이 우리는 사실 그 2D나 어떤 기기에 제한된 정보들에 대해서 몰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방이나 그리고 여기선 거의 홀로그램과 같지만 실제 아직은 홀로그램 기술이 없기 때문에
뭐 AR 안경을 쓰고서 유사하게 가상과 현실이 정합된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하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육적 측면을 단순히 영상이나 텍스트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이고 몰입감 있는 어떤 실질적인 컨텐츠로 배우는 형태인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교육적 효율도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목표라고 있는 학생들의 집중도도 훨씬 더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